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들어서 방송이 좀 늦게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기다리다가 좀 지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간신문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신문 보지 말라고 제가 거듭 당부드립니다만, 저는 봐야죠. 어떻게 쓰고 있는지, 대한민국 언론이 어떻게 장난질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참 워치독처럼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칼럼의 주제를 정하고 많은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자료를 모으고 이래서 한 2시, 오후 2시 정도에 책상에 앉아서 윤창중 칼럼 세상에 올릴 그 칼럼을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쓰죠. 그게 200자 원고지로 한 10서너 장에서 많을 때는 한 20장까지 보통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머릿속에 다 생각이 돼 있고 정리가 되어 있고 또 메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컴퓨터 자판에 옮기는 것은 그렇게 막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화에 들어가는데 그게 보통 이제 제가 당초 생각할 때는 한 15분 또는 18분 정도에 끝내자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면은 제가 준비해 놓은 그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아쉬움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시간에 쫓겨서 하다 보면은 그 시간을 넘겨요. 또 그러면 또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또 많이 빼앗는 것 같은 그런 참 미안함도 있고 죄송스러움이 있어가지고 항상 뭔가 좀 찜찜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방송을 마치는데, 그래서 이제 올리게 되면은 한 4시나 5시 정도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에 그 렌더링이라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맞게끔 쉽게 말하면 전환을 하는 거죠. 그게 시간이 꽤 걸립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요즘 그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서 돌발적인 사건들이 이게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칼럼의 주제를 바꾸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넣다 보면은 이게 이제 지연이 되고 수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좀 늦게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낮잠을 자다가 그렇게 소홀히 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버튼을 누르고 거기다가 그 종 표시도 누르면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올리면 그 종 울리는 소리가 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함이 있죠. 하여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격조 있는 논평, 가장 믿을 수 있는 그 논평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건 그런 것만은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십시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윤창중 칼럼 세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폭포처럼 쏟아지는 보도, 그 정보, 그리고 분석,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과연 제대로 된 정보 분석, 그 논평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저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입체적으로, 어떻게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따라서 이러한 그 구조적 분석을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제가 항상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평창올림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것은 그 북한 김정은에게 참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그 김정일이가 죽은 게, 급사한 것이 2011년 12월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졸지에 그 이제 권력을 잡게 된 것이 이제 6년이 좀 넘었어요. 그 6년이 넘은 그 기간 동안에 김정은은 무엇을 했냐면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거죠. 정말 할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그 핵 보유국이라는 그 야망을 달성하게 됐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군사 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된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와 함께 뭐냐면 이 평창올림픽이라는 기회를 김정은이가 놓치지 않고 그것을 포착한 겁니다. 평창올림픽을 지금 누가 치르고 있냐면 소위 말하는 좌파 대통령 문재인 씨가 치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을 자신의 손 안에 집어넣어서 마음대로 요리하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김정은이가 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김정은의 전성시대가 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 전국에서 창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정은 대단한 전략가인 거죠. 만약에 지금 평창올림픽을 좌파 정권이 아니고 보수 우파 대통령이 만약에 치르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없죠. 이런 완전히 대한민국이 지금 평양올림픽을 치르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평양올림픽, 이른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방남쇼, 이 방남쇼의 공동 연출, 그 최고 연출가가 누구냐? 그건 김정은이고, 문재인 씨는 그야말로 공동 연출한 자리에 집어넣어 줄 정도로 사실상 이 모든 이 평양올림픽의 페이스를 누가 지금 조절하고 있느냐? 바로 김정은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물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6년여 만에 완전히 지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거죠. 완벽하게 북한 내부의 국내 정치 권력을 장악했고,
거기에 지금 북한에서는 지금 상당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라는 엄청난 군사력을 확보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천운이 온 겁니다. 그게 뭐냐? 문재인 정권 탄생이죠. 그야말로 자신이 해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는 그러한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된 거죠. 여기에서 지금 김정은 세력, 그야말로 1948년 북한 정권이 세워진 이후에 끊임없이 개발해온 그 선전선동술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이 8일인데 내일 그 9일 그 평창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두고 두 가지의 상징적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5만 명이 참여하는 열병식이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비공개했어요. 자, 왜 비공개했느냐? 제가 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봐라. 미국을 향한 제스처입니다. 미국 당신네들이 이 열병식을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냐. 자, 우리가 이것을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산시킬 수 없다. 백지화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 말을 좀 들어준다 이거 아니에요. 너희들 말을 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평화공세죠. 그래서 비공개로 했어요. 외신 기자들을 일체 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과거 같으면 외신 기자들을 다 오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난리 구슬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할 필요가 없느냐? 지금 평창에서 평양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이쪽으로 모으지 않겠다 이거죠. 어차피 이쪽 그 평양에서 열리는 김일성 광장 열병식은 이미 거둘 만큼 효과를 다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공개로 해가지고 무엇을 노리느냐? 오히려 은둔 국가로서 야 정말 저건 어떤 장막에 가려져 있으면서도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기 위한 아주 고도의 정말 지능적인 홍보 전술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뭐 했냐? 오늘 저녁에 현송오리가 강릉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합니다. 완전 전야제를 북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창올림픽 전야제를 현송오리가 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완전히 죽 써가지고 지금 평양 정권에 바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인 거죠. 현송오리가 오늘 악단이 뭘 연주하느냐? 네, 이선희의 제2에게 심수봉의 남자는 배, 이 남자는 항구, 여자는 배. 죄송합니다만 남자는 항구, 여자는 배. 그 다음에 최진희의 뭐 사랑의 미로 이런 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 대한민국의 그 넋 빠진 그 사람들의 그 넋을 빼놓겠다는 거죠. 야 정말 현송월 악단,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보낸 악단이 저런 것도 하네.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은 얼마든지 현혹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민 수준이라는 건 문제예요. 그런 김정은의 어떤 선전선동이 먹힌다는 건 대한민국의 민도가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그와 함께 또 뭐냐면 김정은의 그 여동생이라고 하는 김여정이가 내일 말이죠. 9일이죠. 내일 인천공항으로 김정은 전용기를 타고 오겠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이번에도 통보한 거죠. 완전히 그냥 지들 나라예요. 지들 나라. 야, 우리 갈 테니까 인천공항 문 열고 비행장 정리하고 있어. 관제탑에서 주목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지금 오는 거죠.
그런데 김여정이가 지금 왜 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언론 그리고 지금 종편 뭐 공중파에 나와서 지금 뭐 평론한 사람들 제가 볼 때는 100% 틀렸어요. 전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지금 완전히 지금 마치 무슨 김여정이가 백두혈통이다 말이죠. 김일성의 손녀. 그래서 백두산에서 태어난 그 혈통, 그 백두산 그 정기를 이어받았다는 그 완전 새빨간 날조, 그 백두혈통에 무슨 손녀가 온다 해서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 완전 난리잖아요 지금. 그리고 청와대는 뭐냐, 완전히 무슨 잃어버린 혈육을 만나는 것처럼 방금 전에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 입으로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그 10일 날, 그러니까 이 오프닝 이 개막식 다음 날 청와대에서 대표단과 오찬 점심을 청와대에서 한다 이거예요. 네, 완전히 김여정이는 김정일이가 보낸 평양공주예요. 평양공주. 이 평양공주 김여정과 좌파 대통령 문재인 씨가 청와대에서 희희낙낙 오찬을 하겠다 이거죠. 참 정말 해괴한 만남이죠. 해괴한 만남이에요. 대한민국의 좌파 대통령이 아니라면은 이런 해괴한 만남이 있을 수가 없죠. 바로 이것을 노린 거죠. 여기에 숨어 있는 말이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치명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번 김정은이가 보낸 그 평양 공주 김여정과 대한민국 좌파 대통령 문재인과의 그 해괴한 그 만남이 대한민국의 운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죠. 여기에 은닉되어 있는 치명적인 의미를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왜 김정은이가 자기 동생 김여정, 그것도 남동생이 아니라 여동생, 뭐 남동생이야 뭐 딴 데가 있지만 그 여정을 보내겠다는 이 깜짝 카드를 내놓았느냐.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노리고 있는 그 선전선동술의 그 목표는 뭐냐면 소프트 파워입니다. 소프트 파워. 과거에는 뭐 우락부락하고 그러한 뭐 정말 마초 같은 그러한 하드 파워가 먹혔지만 지금 21세기는 뭐냐면 부드러운 거예요. 소프트 파워인 거예요. 이 소프트 파워라는 것을 이 김정은이가 알고 있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은 뭐냐? 대한민국의 국민을 움직이려면 그 여론을 움직이려면 소프트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을 김정은이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김정은이가. 그래서 동생 카드를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카드를 먼저 내민 게 아니라 김영남, 북한의 명목상 대외적 국가수반이라고 하는 김영남을 내놨어요. 그때 청와대에서 아이고 황송합니다라고 환영하는 논평을 했죠. 그러던 차에 미국의 CNN이 뭐라고 보도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큰딸인 이방카가 평창올림픽에 폐막식에 참석한다라고 보도한 거죠. 그 보도 직후에 김정은이가 딱 내놓은 게 뭐냐? 바로 김여정 깜짝 카드입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방카가 온다 그러면 또 대한민국 언론이 또 호들갑을 떨 거란 말이죠. 대한민국 언론은 두 가지 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선정주의. 이 선정주의의 노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좌파의 노예예요. 이 소위 말하는 이 좌경화, 이것이 지금 이 대한민국 언론은 그야말로 속속들이 지금 차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자극하면은 선전선동에 홍보에, 이른바 홍보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홍보에. 그래서 김정은이가 바로 소프트 파워다 이래. 그래서 이방카를 폐막식에 보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김여정 카드를 탁 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김여정이가 온단다. 그래서 방금 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대변인이란 입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환영한다고. 환영한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끼칠지 모르니까 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일문이답에 답변도 하지 않고 허겁지겁 내려가면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한다고 이러는데 그 말로 조금이라도 기분이 망칠세라 말이죠. 참 안 됐어. 이런 치욕적인 정권 밑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참 너무나 모욕적입니다. 네? 6.25 남침으로 한반도를 초토화시킨 그야말로 민족의 원수인 그 김일성. 그 김일성의 아들이 누굽니까? 김정일이고 그 김정일의 아들이 누굽니까? 김정은이에요. 그리고 그 김정일의 그 딸이 김여정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이. 무슨 김영남이가 온다 해도 항상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6.25 남침 아닙니까? 뭐 눈만 뜨면 지금 전 정권, 전전 정권 그리고 뭐 완전히 30년, 40년 된 그 사건까지도 심지어 무슨 박종철 사건 뭐 그 훨씬 이전의 사건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리고 위안부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이 정권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박근혜 정권을 그냥 난도질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6.25에 대해서도 물어봐야죠.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정권 어디에선가는 이 책임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만 그게 제대로 된 나라적이에 통탄할 일이에요. 근데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했던 김대중 노무현 거기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었고 노무현 같은 경우는 이미 북한이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었어요. 이런 반구도. 정말 생각하면은 정말 기가 막힌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정말 왜 이러는지 말이죠. 어떻게 하다가 이런 나라에 살게 됐는지 참 생각하면 참 장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6.25는커녕 말이죠.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지금 쏴대는 이런 그야말로 주적인 북한에서 지금 그 김여정을 보낸다는데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말이에요. 평양 공주 또는 무슨 잃어버린 혈육이 오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이게 또 시간이 더 길어지네. 지금 드릴 말씀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자, 이게 뭐냐? 바로 이제 첫 번째 그랬죠. 완전히 김정은의 노림수. 그야말로 대한민국 그 여론, 그 얄팍한 말랑말랑한 그 여론에 소프트하게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이걸 평화로 엎어버리자. 그러기 위해서 김여정이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김여정이가 초반 개막식 때 완전히 말아먹고 청와대 가서 점심 식사하고 온갖 쇼 다 하고서 그냥 떠난다. 11일 날 떠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9일 날 와서 9, 10, 11 2박 3일 동안 완전히 대한민국을 다 말아먹고
초장에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방카가 와서 폐막식 때 뭐 오든 말든 하라 이거죠. 초반에 말아먹겠다. 두 번째 뭐냐? 역시 2030 세대를 겨냥한 거죠. 지금 2030 세대의 마음을 사야만 대한민국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김정은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씨가 북한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소위 말하는 공동 입장하고 공동 응원단 만들면은 완전히 대박 터뜨릴 줄 알았다가 2030, 40 세대가 이게 무슨 대한민국, 무슨 이게 북한이 대한민국이냐라고 들고 일어나는 거.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김여정을 보낸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여정이가 누굽니까? 세계 3대 독재자를 꼽으라면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이에요. 김정은. 여기에 뭐 차우세스크니 뭐지 쭉 들어가겠죠. 정말 세계적인 독재자 가문의 그 딸인 거죠. 그 김여정이가 대한민국에 와서 완전히 어떤 메시지를 전파할 거냐면 우리는 하나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을 반드시 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아주 절묘한 타이밍 때 그 특유의 아주 그 김여정의 그 표정, 얼굴 생김새를 보면은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집안의 딸같이 보이지 않잖아요. 굉장히 수더분한 그 조신한 느낌도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 아주 그 순박한 이미지, 그 남남 북녀의 그 북녀가 갖고 있는 그 아주 그 어떤 촌스럽고 어떤 면에서 촌스러운 그런 측면, 이것을 이제 유감없이 보여줄 거예요. 현송월에 이어서. 그러니까 아주 이 귀재라는 게, 그건 북한 남자들 그 뭐 이런 황당,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남자보다 어떤 면에서 북한 남자는 그 마초적인 기질을 지금 북한 남자들은 더 갖고 있어요. 아주 뭐 그대로 보존하고 있더라 보니까. 그런 것 갖고는 씨가 안 먹히니까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 2030, 40 세대의 그 소프트한 마인드에 들어가자. 네? 그래가지고 그러한 김정은의 선전선동에 딱 맞는 카드가 누구냐? 김여정 카드라 보낸 것이고, 세 번째 뭐냐? 김여정을 보냄으로써 말이죠. 남남 갈등, 소위 말하는 남남 갈등. 자, 봐라. 지금 좌파들은 막 환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다라고 소위 말하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그런 막 지금 뭐 공동 응원단이라 해서 지금 난리를 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뭡니까? 뭐 태극기 부대, 대한애국당, 그 대한문 국본 지금 전부 다 지금 오늘 갔잖아요. 지금 강릉 아트센터 앞에 가가지고 지금 집회하고 있잖아요. 자, 남남 갈등은 지금 완전히 최대로 악화되고 있고, 지금 이게 평양 올림픽이 됨으로써 완전 미국에서는 무슨 소리냐? 왜 평창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으로 납치됐느냐? 왜 하이제킹 됐느냐? 이렇게 지금 한미 간 한미 동맹, 한미 관계가 지금 사실은 최악의 관계라, 내부적으로 미국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여기에 완전 불을 질러 버리겠다는 거죠. 김여정이를 보내게 된 게. 그런데 이게 무슨 이미지와 상충되냐면, 소위 말하는 펜스 미 부통령은 오토 원비어 아버지하고 함께 오는 거 아니에요. 오토 원비어를 비행기에 태우고 미 부통령 그 전용기에 태우고 지금 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탈북자들과 함께 천안함 폭침 기념관도 가고, 좀 이러한 그 일종의 그 대북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평창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뭐냐? 평화 메시지를
김여정이가 갖고 오는 것이다. 북한은 평화다. 이런 이미지를 지금 상충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국회 부의장실이라 했던 그 이석현이라고 그 전라북도 익산 출신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잔치집에 곡하러 온다고 그랬잖아요. 잔치집에 곡하러 오는 벤스 미 부통령에 대해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좌파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거죠. 거리를 지금 김여정이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자 봐라. 우리는 평화야. 근데 미국은 뭐냐? 지금 잔치집에 곡하러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네 번째 또 김여정이 카드에 또 그 숨겨져 있는 그러한 의미는 뭐냐? 지금 인천공항으로 오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인천공항으로. 이게 뭐냐? 소위 말하는 524 조치, 그 다음에 미국과 유엔이 펼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그 대북 제재 압박 카드를 다 백지화, 무력화하겠다는 거죠. 인천공항으로 온다는 거예요. 육해 공군, 이제 인천공항까지 딱 온다는 거예요. 이제 정식으로. 그러면 뭐냐? 자,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북한이. 이거 524 조치 해제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그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 해제하는데 대한민국 너희들이 앞장서서 너희들 손을 하라 말이지.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 대한민국 통일부 공무원들이 국민의 월급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지금 북한 외무성이나 북한 조평동,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해야 될 그 일을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대신하고 있는 지금 이런 참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자, 최후라고 우리로 말하면 체육부 장관이죠. 그 인간이 지금 소위 말하는 유엔 안보리에 의한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잖아요. 우리가 안보리에 해제해달라고 요청해가지고 지금 해제를 받아냈습니다. 완전히 무력화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지금 이적질, 역적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냐, 이런 짓들을. 다섯째. 이게 뭐냐? 왜 청와대에서 지금 문재인 씨가 지금 김여정, 그다음에 김영남, 일행 그 대표단, 평양 대표단이라는 사람들을 청와대에 부르다가 오찬을 대접하려고 하느냐? 이게 지금 김정은과 문재인의 서로 눈빛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김정은이가 문재인에게 지금 김여정을 통해서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을 더 들어주면 남북 정상회담 그거 우리 할 수 있어라고 김여정을 통해서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김여정이가 틀림없이 들고 옵니다. 그게 뭐냐? 김정은 친서죠. 그 친서에는 문재인 네가 더 퍼주기만 하면 우리 말만 잘 들으면 남북 정상회담 해주겠다라고 간을 보러 유혹을 하러 오는 거죠. 간도 보고 유혹도 하고 이것을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받아 먹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열립니다. 문재인이가 그 김정은이하고 정상회담 하러 이제 평양에 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 전초선은 뭐냐? 틀림없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특사를 평양에 보낼 겁니다.
공개적으로 보낼 수도 있고 비공개로 보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비공개로 보낼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자, 그렇게 오고 가면서 대한민국 국정원장인 김만복이가 그 역할을 했잖아요. 김만복이가. 참 거기에 얽힌 그 비와 대북 굴욕의 그 기록이라든가 그 퍼주기, 대북 경제 지원 뭐 이런 그 비사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진짜. 이걸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그야말로 이걸 다 파헤쳤어야 했는데 그걸 파헤치지 못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번 결론입니다. 평양공주 김여정과 좌파 대통령 문재인 간의 이번 그 만남, 그 해괴한 만남이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모멘텀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윤창중의 지금 오늘 지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기서 모든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거죠. 여기서 이게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시작이. 자, 앞으로 대한민국 그 보수 우파가 태극기 지민 이 국가 중심 세력이 저항을 하든 말든 총궐기를 하든 말든 문재인 정권은 질주하겠다. 어디로 질주하느냐? 한미동맹. 과연 이 정권이 진정으로 한미동맹을 지켜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말 입에 바른 소리예요. 입에 바른 소리예요. 미국도 그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완전히 김정은이와 문재인이가 짝짝꿍이 되는 이 상황을 만들어 간다 이거죠. 자, 이렇게 짝짝꿍 찰떡궁합인데 과연 미국이 어떻게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겠느냐? 이걸 첫 번째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만들자. 자, 그러다 보면 뭐냐? 평화협정 체결하자. 평화협정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 다 중단해야 되고, 그런 게 중단 폐기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미국의 그 군사 전략 그 자산들 모두 철수하고 평화협정 맺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어떻게 됩니까? 연방제 통일로 가는 거죠. 연방제 통일은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공산화죠. 적화죠. 이게 바로 10일 김여정과 문재인의 그 해괴한 만남에 숨어 있는, 그 만남이 은닉하고 있는 정말 치명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항해야 됩니다.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끝까지 좀 다 봐주시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